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이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돈이 많아지면 여러분이 지금 하던 일을 잠깐 멈출 수 있지 않을까요? 돈이 많아지면 안 보이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등기를 치는 게 그 첫 단추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공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보시다시피 등기를 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어요. 예전에 당연히 저도 등기를 가져보지 못했을 때가 있겠죠. 소유권이라고 하는데 등기를 치면 뭐가 달라지는지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등기를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집을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거기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만약에 등기를 치게 되면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은 세금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면 소유권이 없으면 세금은 잘 만나지 않죠. 왜냐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알아서 해주니까. 집을 살 때 처음에 취득세 내죠.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나오죠. 팔 때는 양도소득세 내야 되죠. 그리고 많이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내야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집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전세나 월세를 놓으시면은 종합소득세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세대별 주택수가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원에게까지 세금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을 가진다 함은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가 동행이 되어야 해요. 등기를 쳐보시면 세금을 피할 길이 없으며 세금 공부를 해야만 하고 세금에 대한 책임은 100%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만약 이 세금이 사전에 계산을 했을 때 나에게 너무나도 무리가 된다면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등기를 치지 않으면 거꾸로 이런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경험해 봤을 때 이런 세금 공부가 도움이 되느냐? 됩니다. 분명히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차피 세금은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세금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어떤 유형으로 나뉘는지 어떻게 추가가 되고 어떤 예외사항이 있는지 알아간다는 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기 사업을 하신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등기를 치게 되면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게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식을 사고 나면 공부할 수밖에 없다. 우리 많은 분들 그렇잖아요. 주식 산 다음에 물리면 워렌 버핏 되잖아요. 그거 막 파악하고. 부동산도 내가 사게 되면은 많이 파악을 하게 돼요.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지금 2015년도부터 쉬지 않고 계속 올랐죠. 2015, 사실은 2013부터 올랐다고 하는 게 맞거든요. 2013, 14, 15, 16, 17, 18, 19, 20 5년이 넘게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5년이 넘게 올랐는데도 5년 넘게 예측이 틀렸는데도 여전히 아파트 값이 무조건 하락할 거라고 믿는 분들을 보면 과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죠. 오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 말은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쨌건 지금까지 봤을 땐 반성이 없는 건 맞죠. 왜 그럴까요? 집을 가지고 있으면 시세 변동에 대해서 예민해요. 부동산한테 전화도 해보고 실거래가도 검색해보고 내 물건이 전세가 얼마인지 매매가 얼마인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내 아파트를 좋아하는지 장점은 뭔지 지하철은 들어오는지 교통호재는 뭐가 있는지 엄청나게 공부를 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돼요. 근데 없는 분들은 뉴스에 의존하죠. 그리고 유튜버에게 의존을 하죠. 유튜브도 저 같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에 많이 의존을 하게 돼 있으세요. 사람의 본능이라고 지난 영상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세에 굉장히 예민해져요. 등기를 치면 실제로 이 가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지금 전세가 많은지 매매가 적은지 많은지 다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동적으로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서 공부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건 되게 이해가 쉽지 않으세요? 사람이 자기 물건이 들어가 있으면 자기 돈이 들어가 있으면 예민해지는 건 당연한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합리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등기가 없으신 분들도 공부용으로 학자로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잘 파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무조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제가 주변에 종종 많이 뵈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 그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뭐냐면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심지어 올해 중순과 지금도 다르거든요. 올해 중순과 지금 시장은 달라요. 그런데 이건 없고 그냥 어디서 발표하는 누군가를 거쳐서 발표가 나오는 숫자 몇 개를 가지고 앞으로 폭락한다, 앞으로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거꾸로 그분들에게 지난 5년에서 6년, 7년 동안 왜 올랐는지 만약에 설명을 요구하면 제 생각에는 설명을 하시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집이 없는 상태에서 집을 살까 말까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일단 등기를 딱 가져오면은 내가 앞으로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할지, 그 세상 경제 공부를 어떻게 할지 약간 방향성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살 집, 실거주집을 하나 해결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됨으로써 등기를 가져오면서 세금에서부터 여러 가지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앞으로 내 재산을 가지고 뭘 해야겠다, 앞으로 부동산 뭐 투자를 하겠다 말겠다는 결정이 훨씬 더 원활해져요. 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정할 때 훨씬 더 내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등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외부의 어떤 뉴스나 통계나 자료에만 의존하게 돼 있지만, 이건 실전이에요. 여러분이 등기를 가져오게 되면은 진짜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난 아무리 봐도 나는 이 부동산이 매력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해볼래. 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다가구나, 아니면 뭐 상가나 아파트용 공장이나 토지나 뭐 빌라나 아니면 빌딩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등기를 하나도 가지지 않은 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등기가 하나도 없는 분이 난 나중에 상가나 토지나 빌라나 빌딩까지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해서 임차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내가 마련해서 세금을 내가 내고 국가적인 책임을 지면서 이런 경제활동을 나는 임대인으로서의 역할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못 해보죠. 기본적으로 스타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민이 스타트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빌라 아니면 아파트인데, 빌라는 여전히 말씀드렸다시피 나쁘다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있어요. 약간 불편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무엇보다 나중에 처분이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아파트보다는 어렵다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등기를 한번 가져와 보면, 등기를 쳐보면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집 마련 한 채 했다가 잘못될까 봐 되게 두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확실히 어떤 거주의 편안함, 자유, 그리고 지금 기존에 내가 월급만 받고 살던 삶보다는 되게 잘 살고 싶은 거거든요. 뭔가 내가 잘 살고 싶어서 뭔가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을 한번 해보겠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 게, 내가 그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첫 집을 사는데 아무런 리스크가 없을까요? 리스크가 있죠. 저도 예전에 처음 할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는 잠도 못 잤었는데 막 헛구역질 나오고 그래요, 잘못되면은. 근데 그 심정을 개개인마다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화시킬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분명히 처음에 리스크가 있다는 거, 그래서 본인이 직접 결정해야 된다는 거. 하지만 결정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면들이, 그런 부분들이 자신에게 일어날 거라는 거 알아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등기를 쳐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시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요새 이런 거 많잖아요. 내면의 편안함, 뭐 정신 수양, 마음 단련, 막 이런 거 되게 얘기 많거든요. 워낙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회잖아요. 정신병 질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 다는 아니겠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이 어쨌건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주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을까요? 경제적인 이유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100%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좀 자유로워진다면, 돈을 지금보다 좀 더 많이 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이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돈이 많아지면 여러분이 지금 하던 일을 잠깐 멈출 수 있지 않을까요? 돈이 많아지면 안 보이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등기를 치는 게 그 첫 단추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제 경우고 여러분에게 적용된다는 얘기는 제가 100%못 드리겠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망설이고 있다면 망설이지만 마시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공부를 해보시면 어때요? 공부. 왜냐면 그거예요. 지난 5년, 6년 동안 많은 분들이 주장한 것과는 달리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주택시장이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거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보세요. 왜 2013년 이후로 경기도를 필두로 2020년 지금까지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럼 또 여기 데이터 띡 들고 와가지고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싶은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뭐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부동산에 전화해보세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본인이 그냥 영상을 올려보세요.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납득하지 않을까요? 전 뭐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장에 나가보시면
시장이 많이 불안정해요. 너무너무 불안정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할 때 일단 공부를 시작을 해서 등기를 가져가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영상으로 한번 찍어 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